갑오징어가 무겁나요? 쭈꾸미가 무겁나요? 갑오징어가 훨씬 무겁습니다. 근데 갑오징어는 바닥에 꿍 하고 이렇게 앉지를 않아요. 모든 어종들이 그럴 거예요. 심지어 뭐 군소도 그렇게 꿍 안 떨어질 거예요. 조개나 쿵쿵 떨어지지. 무슨 얘기냐, 걔네들은 부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부력을 조절할 수도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조금 다른 게, 물고기는 속에 물을 많이 머금거나 연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뼈의 무게라든지 근육의 무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부대를 사용해서 조절을 하고 지느러미로 해서 물에 떠오르거나 내려가는 걸 조절을 해요. 근데 두 종류는 물론 뭐 공기도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물을 많이 넣어서 부풀리면 부력이 높아져요. 실질적으로 물과 비중이 같을 수는 없지만 가까워지기 때문에 쉽게 내가 물 위로 떠오르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고, 물을 뱉으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물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쭈꾸미도 그래요. 근데 쭈꾸미가 훨씬 비중이 더 낮은데도, 비중이 높지 않은데도 가라앉으려는 성향이 더 강한 게, 걔네들은 지느러미가 없어요. 그리고 면적이, 표면적이 넓으면 물에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가라앉는 정도나 움직이려는 정도, 가라앉는 것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위로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고 밑에 좌우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건데, 가라앉는 정도가 그 움직임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싹 이런 식으로 내가 가라앉는 성질의 힘을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쭈꾸미는 이 저항이 표면적이 적기 때문에 쑥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쫙 피면 폼이 이상하네. 패러글라이딩이 그거잖아요. 패러글라이딩이 그거고, 다이빙 슈트를 입고 뭐죠 그거? 무슨 다이빙이라고 하는데, 그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슈트를 입고 여기에 지느러미를 붙여서 쫙 피면 푹 안 떨어지고 쫙 글라이딩을 하듯이 날아가는, 그게 바로 부력과 비중과 내 물의 저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요소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쭈꾸미가 사실 더 느끼기가 쉬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들어올리는 느낌만을 봤을 때는, 들어오는 느낌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묵직하다, 무겁다라는 느낌의 요소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쭈꾸미도 복잡하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편견이고 우리의 오해죠. 오해인데, 갑오징어는 확실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느끼기가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느러미가 있고 얘들이 이렇게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헬리콥터나 우주비행선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우주비행선처럼 전후, 좌우, 위, 아래 이게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비행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앞에 선미, 그러니까 선수 트림을 줬다가 선미 트림을 줬다가 좌 트림, 우 트림, 좌연 트림, 우연 트림 뭐 이런 걸 다 조절할 수도 있고, 쓱 활주 뭐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쭈꾸미가, 아니 저 갑오징어가 잡혔어. 이걸로 설명할까요? 자, 이게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가 슉 잡았어. 보통은 이렇게 잡죠. 슉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많이 잡아요. 뭐 제가 본 거는 그래요. 자, 이거 뭐 본인 확인이 못 하신 분은 뭐 믿거나 말거나 하시고, 저는 주로 이렇게 잡습니다. 제가 본 건. 자, 그럴 때 쭉쭉쭉 미끄러지거나 해서 바늘에 걸렸어요. 바늘에 걸렸어. 다리 하나 걸렸어. 근데 내가 들썩 보이시죠? 들썩 시소 타듯이 전혀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땡기면 이렇게 따라오기도 해요. 얘도 이상하거든. 자, 그거를
그거는 수조에서만 봐도 보여요. 수조에서만 봐도 내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끌고 가는 거는 사냥에 성공해서 얘가 뭔가 확실하게 뭔가 했을 때 끌고 가겠지만, 사냥하려는 게 힘이 좀 세고 나보다 좀 강하면 내가 붙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죠. 쭈꾸미도 그렇고, 쭈꾸미가 그런 성향이 좀 강하지만 갑오징어도 따라가 주는데, 저항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쭈르르르 지느러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따라가 주거나 역으로 당기거나 어쨌간에 그 경우일 수는 있지만, 따라와 주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가지줄을 주면 갑오징어가 가지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막 이렇게 유영을 하고 있어요. 잡혔어. 근데 이렇게 당겨.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거나 얘가 이쪽 방향에 어떤 부하를 줘요.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를 주면 내가 쭉쭉, 초리대가 쭉쭉 이렇게 느끼겠죠. 초리대 쭉쭉쭉 이거를 쭉쭉 당긴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물에 가서 낚시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일정한 물의 흐름이 있고 갑오징어가 쉽게 떠내려가는 상황들이랑, 공격할 때 축 하고 어디든가 숨을 수 있는 성향이라, 뭐 보통은 갑오징어가 우리가 쭉 흘러가는데 갑오징어가 딱 안착을 했어요. 안착을 했으면 물의 저항이 훨씬 커져요. 자, 제 손이 갑오징어라고 쳤을 때 얘는 물의 저항이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여기에 톱속 올랐어요. 이렇게 속도가 늦어지겠죠. 예를 들면 내가 뭘 감고 있는데, 채비를 감고 있는데 오다가 조만한 비닐봉지 요만한 지퍼백 요만한 하는 게 걸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꾹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환경에서 낚시를 하면 쭉쭉 당긴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갑오징어가 주로 많이 쌓이는 자리, 그러니까 이동하는 자리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제가 낚시하는 자리는 켜켜이 쌓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갑오징어가 쌓이는 자리는 이게 물이 들어와서 와류가 생기거나 내가 갑오징어가 숨을 수 있는 웅덩이 포켓이 있거나 펌프가 있어서 그 주변에라든지 숨어서 뭔가 떠내려오는 공격하기 좋거나, 내가 피할 데가 없으면 그런 데 숨어서 수류를 최대한 피해서 숨습니다. 우럭도 그렇고 백조기도 그렇고 모든 어종이 그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물살에 떠내려가면 내가 힘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렇게 숨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옆에가 물이 빨라요. 물이 여기 막 지나가. 그럼 물이 막 와류가 생겨서 여들이 와서 자연적으로 쌓여요. 얘네들의 이동 방식이고, 갑오징어의 특히 이동 방식이 쌓여요. 켜켜이 쌓입니다. 켜켜이 쌓였는데 얘네들은 여기가 어떨까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왜냐면 여기 물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려요. 방패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도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왜? 물이 빙빙 돌기 때문에 라인도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S자로도 꺾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가지줄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이렇게 당기는 것만 있으면 딱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하루에 이렇게만 당기는 경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 선장님들 이런 데만 가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소모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경우에 만약에 가지줄을 줬는데 갑오징어가 저쪽 뒤에서부터 달려와서 얘를 탁 덥석하고 일로 밀었어. 그럼 가벼워지겠죠. 당기고 있는 게 없으니까 가벼워지겠죠. 근데 왜 가벼워졌지? 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들썩 뭐야 이거? 이러고 만다고. 들썩. 선수들은 가벼워지면 빡 챕니다. 가벼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돌아오거나. 저기서 갑오징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았어. 이렇게 돌았어. 그러면 거의 못 느껴서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다시 싹 돌아서 물살을 받는 순간 쭉 들어가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에 끈적함과 쭉쭉이라는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쭉이 아니라 쭉쭉쭉, 이거는 내가 몰랐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공간 안에
이게 이제 한 30cm인데 30cm 공간 안에서 막 돌아다녔어. 몰랐는데 어느 순간 다 먹을 거 먹은 거 같고, 에이 몰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하고 버리려고 했는데 바늘이 여기 다리 하나 걸렸어. 이렇게. 아우, 너무 아파서 안 찌를게요. 걸렸는데 걸린 상태에서 따끔하고 뭔가 이거 내가 걸린 것 같다라고 느끼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텐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놀랐어. 찍 이렇게 도망갈 때요. 근데 처음부터 얘가 찍찍을 했냐는 거지. 이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내가 몰랐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간과하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가짓줄의 장점이냐 단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간과하시는 분이 가짓줄을 맹신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맹신하시는 분이 멘붕이 올 수도 있다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짓줄의 자유로움은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지만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짓줄을 안 씁니다. 안 써요. 써도 짧게 쓸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큰 의미를 느끼지 않아서 안 씁니다. 왜? 뽕돌을 가볍게 썼기 때문에, 이만한 뽕돌을 쓰는 사람들은 가짓줄을 이만큼 줘서 뽕돌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얘네들한테 이물감을 더 덜 주고 얘를 자연스럽게 뭔가 운영을 하겠다, 유형을 하게끔 하겠다 하지만, 자, 뽕돌이 이렇게 작아요. 더 작은 것들은, 자, 이게 16분의 3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이에요. 이런 뽕돌을 사용을 합니다. 자, 제가 8호 뽕돌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뭐 8호 뽕돌하고 할 것도 없고, 이게 아마 6호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6호인 것 같은데 어때요? 비교가 되나요? 지금 달아놓은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이게 8분의 3, 2분의 1이 채 안 돼요. 이게 무게가 가벼워서 뭐가 잘났고 뭐가 잘하고가 아니라 엄청난 이점이 있다는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물의 저항, 물에 닿는 표면적이 되게 적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물의 표면적에 닿는 저항, 물이 잡고 있는 끈적함이 얘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하는 제로 부하, 제로 부력 얘기할 때 제로 부하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애기를 이렇게 큰 걸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애기가 아닙니다. 예. 저는 이카메타를 잘 안 쓰는데, 이카메타를 안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카메타를 안 쓰는데, 이상하게 이카메타에는 고급 바늘을 잘 안 쓰더라고요. 이유는 싱커로 쓰기 때문에 바늘의 손상이 심하고 바늘이 약하면 클레임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얘하고 저항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저는 얘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크기부터 벌써 표면적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바늘 제가 일부러 뺀 거예요. 제가 뭔가 딴 거 만들려고 바늘을 뺐는데 이걸로 할게요. 저 자꾸 찔려서, 바늘에 자꾸 짜증날 정도로 찔리는 바늘을 쓰셔야 돼요. 그게 두 종류 낚시의 가장 1번입니다. 1번. 자, 이제 그리고 작은 애기를 쓰는 이유, 제가 작은 애기를 자꾸 쓰게 됐던 이유는, 내가 쭈꾸미라고, 이 손가락이 두 개가 쭈꾸미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도 찔리니까 거의 비슷한 크기의 메탈을 쓰겠습니다. 이 두 가지 메탈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보기 좋게 면적으로 봤을 때 저항도 많고 저항이 적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근데 거기에 따라 뭐냐면, 무늬오징어나 갑오징어, 대형 갑오징어나 문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렇게 전체 면적을 감싸기가 좋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인데, 작은 쭈꾸미 같은 경우에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을
공간의 확률이 되게 높죠. 바늘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바늘 여기다가 칠게요. 그러면 얘들이 여기를 잡았어. 그러면 둘 다 안 걸리겠죠? 근데 여기를 잡았어. 그러면 요 위에 게 확률이 더 높아지죠? 아직은 아니야. 여기를 잡았어. 그러면 얘는 100%죠. 얘는 아직도 멀었어. 여길 잡았어. 여길 잡았어. 두 손가락으로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통 90이나 100 사이즈가 쭈꾸미 4마리나 5마리가 올라갈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애기의 단점이죠. 애자의 강점이고. 어쨌든 애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면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좀 맥이 같은 맥이 있는데, 자, 이게 쭈꾸미라고 쳤을 때 하나, 둘, 셋, 3마리밖에 못 올라와요. 3마리가 올라오면 한 마리는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으로 줄었어. 2마리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에 한 마리는 무조건 잡힐 수 있는 50%죠, 확률이. 이 확률이 굉장히 가져다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뭐 낚시를 운에 맡기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따지지 않으면서 낚시하는 사람은 진짜 낚시를 운에 맡기는 사람들이죠. 줄였을 때 안 보여? 쭈꾸미가 이걸 못 봐? 뭐 이렇게 큰 거를 뭐 먹을 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잡는 확률하고, 어차피 큰 게 달려가지고 묵직하게 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쭈꾸미 올라갔다 내렸다 했는데, 작은 걸로 딱 올라왔는데 바로 느껴지는, 바늘에 걸려서 느껴지는 게 더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게 확률이 더 높을까요? 저는 그래서 큰 거 안 씁니다. 작은 걸 써요. 그리고 챔질할 때 야 그냥 감어, 살살 감어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쭈꾸미가 여기 잡고 있어요. 얘네들이, 이 쭈꾸미가 여기 잡고 있으면 살살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오겠죠. 바늘은 여기 있어. 왜 바늘에 걸렸다고 생각을 할까요? 바늘에 안 걸렸어요. 여기 있어요. 쭈꾸미는 안 걸렸어. 감어 슬슬 미끄러지다가 엣 하고 놓치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챔질은 뭐냐면,